만드는 초콜릿입니다. 새해 인사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발렌타인데이가 성큼 다가왔어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특집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초콜릿 쉘을 이용해서 봉봉 초콜릿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영상만 보신다면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고 재밌게 발렌타인데이 수제 초콜릿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오늘 필요한 재료 설명부터 드릴게요. 먼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초콜릿 쉘을 사용할 건데요. 초콜릿 쉘이 뭐냐면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초콜릿 껍데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방산시장이나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오늘은 저는 다크랑 화이트 두 가지 초콜릿 쉘을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은 기호에 맞게 한 가지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다음 이 안에 들어갈 가나슈를 만들어줄 커버처 초콜릿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발로나사의 다크 커버처를 준비했고요. 저는 좀 달콤한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밀크 커버처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생크림, 장식으로 사용할 화이트 커버처, 위에 토핑으로 올려줄 견과류나 건조과일을 기호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저는 아몬드 분태, 건조 딸기, 카카오 닙스, 크리스털 슈가 이 정도로 준비를 해봤고요. 초콜릿의 색깔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식용 색소나 이런 천연 가루, 저는 딸기 복분자 가루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 중탕볼, 스텐볼, 실리콘 주거, 온도계, 유산지, 짤주머니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초콜릿 쉘을 이용한 다크 봉봉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이 쉘 안에 들어갈 가나슈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가나슈는 생크림하고 초콜릿하고 섞인 상태를 가나슈라고 해요. 생크림을 먼저 데워줄게요. 너무 팔팔 끓기 전까지 데워줍니다. 끓인 생크림을 커버처에 부어줄게요. 생크림이 이 초콜릿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한 1분 정도 잠시 둘게요. 가운데부터 주걱 날을 세워서 점점 퍼져나가는 느낌으로 저어주세요. 어느 정도 섞이기 시작하면 주변을 잘 긁어서 크게 저어주세요. 생크림과 초콜릿이 잘 섞여서 가나슈가 완성이 됐어요. 초보자분들은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좀 더 유화를 잘 하기 위해서 이 핸드 블렌더를 사용할 거고요. 이 가나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위쪽에 생초콜릿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완성된 가나슈를 이 짤주머니에 담아줄게요. 저는 이런 짤주머니 받침을 사용하는데 없으신 분들은 긴 컵이나 통 같은 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잘 긁어서 담아주신 다음에 여기를 끝부분을 잘 말아가지고 엄지랑 검지 사이에 끼워서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초보자분들은 이게 뒤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끝부분을 테이프로 막아주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테이프로 다 막아줬고요. 얘가 뜨거우면은 초콜릿 쉘이 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식혀둘게요. 이제 이 안에다가 가나슈를 채워주면 되는데요. 엄지랑 검지 사이에 놓고 나머지 손으로 눌러서 짜시면 되시고요. 얘를 눕혀서 짜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짜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서 쫄쫄 짜는 게 아니라 이 쉘 안에다가 다 넣고 짤게요. 이렇게 넣어서 짜실 거고요. 쭉 한 번에 짜시다가 어느 정도 차오르면은 점점 힘을 빼면서 옆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끝부분 잘라서 사용해 볼게요. 자, 보시면 쉘 안에다 넣고 쭉 한 번에 짜신 다음에 어느 정도 차오르기 시작하면 힘을 빼면서 옆으로 딱 들어주세요. 보시면 이 겉에 선 말고 안쪽에 선 있잖아요. 이 안쪽 선까지 짜주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위에다가 좀 이따 뚜껑을 막아줄 거거든요. 옆으로 들어주시고 쭉 한 번에 짜시다가 차오르기 시작하면 힘을 서서히 빼면서 옆으로 들어주세요. 옆으로 들어주시고 안에다 넣고 쭉 한 번에 짜시다가 어느 정도 차오르면 힘을 서서히 빼면서 옆으로 들어주세요. 가나슈는 다 채워줬고요. 이제 굳힌 다음에 뚜껑을 막아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가나슈는 다 굳었어요. 이제 이 위에 초콜릿으로 뚜껑을 막아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오늘 리얼 초콜릿인 커버처 초콜릿을 사용할 거라서 템퍼링이라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발렌타인데이에 처음 초콜릿을 만들어 보시거나 템퍼링 작업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코팅 초콜릿을 사용하시면 퀄리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녹였다가 바로 굳혀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저는 커버처 초콜릿이라서 템퍼링을 해볼게요. 먼저 중탕으로 녹여주시면 되고요. 이 템퍼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위쪽에 템퍼링 집중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초콜릿이 덩어리 없이 잘 녹았으면 찬물에 넣어서 식혀줄게요. 초콜릿이 잘 식었으면 다시 따뜻한 물에 넣어서 해당 초콜릿의 최종 온도로 맞춰줄게요. 템퍼링 완성입니다. 이제 이 초콜릿을 짤주머니에 담아서 뚜껑을 막아볼게요. 한쪽으로 몰아주시고 끝에는 아까처럼 테이핑 해줄게요. 자, 이제 위에 뚜껑을 막아주시면 되는데 너무 볼록하게 짜지 마시고 평평하게 소량씩 짜주시면 돼요. 끝에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위에 뚜껑을 소량만 짜주시고 볼록 튀어나오지 않게 통통 쳐주실게요. 왜냐면 지금 뚜껑 막는 게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이따가는 얘가 이렇게 바닥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위에가 볼록하면 얘가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평평하게 작업을 해줄게요.
뚜껑을 잘 막아줬고요. 이 상태로 좀 더 굳힐게요. 자, 이렇게 뚜껑이 다 굳었는데요. 여기서 또 르네 초콜릿의 꿀팁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뚜껑이 다 굳으면 초콜릿 전체를 감싸주는 디핑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이 디핑 작업은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는 꿀팁인데요. 먼저 쟁반에 비닐을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 짤주머니에 담은 템퍼링한 초콜릿을 소량만 짜주세요. 그 다음 이 초콜릿을 뚜껑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해서 살포시 얹어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쟁반 위에 초콜릿을 소량 짜주시고 뚜껑이 아래로 가게 해서 살포시 얹어주세요. 짠! 이렇게 하면은 디핑하지 않아도 표면이 매끄럽게 이렇게 초콜릿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해 줄게요. 자, 다크쉘은 이제 이 상태로 굳힌 다음에 위에 화이트 커버처로 템퍼링 해주면 되고요. 화이트 쉘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해 볼게요. 먼저 화이트 커버처를 템퍼링 해줄게요. 커버처가 덩어리 없이 잘 녹았으면 찬물에 넣고 식혀줄게요. 초콜릿이 잘 식었으면 다시 따뜻한 물에 넣어서 해당 초콜릿의 최종 온도로 맞춰줄게요. 템퍼링 완성입니다. 이제 이 초콜릿을 짤주머니에 담아서 뚜껑을 막아볼게요. 너무 볼록해지지 않게 통통 켜주세요. 이 상태로 잠시 굳힐게요. 자, 이제 이 다크쉘을 꾸며주시면 되는데요. 화이트 커버처 템퍼링한 걸로 지그재그로 꾸며주셔도 되고 여기다가 이니셜을 써도 굉장히 의미 있겠죠? 한번 꾸며볼게요. 먼저 지그재그 모양 꾸며보고 이니셜도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지그재그로 꾸민 다음 위에 얘는 건조 딸기거든요. 딸기를 올려서 마무리해 볼게요. 또 하트 모양을 그린 다음에 이 크리스털 슈가를 올려서 작업해 볼게요.
초콜릿에 색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화이트 초콜릿에 천연가루나 식용색소를 추가해주세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초콜릿 색깔 내는 법을 참고해주세요. 짠! 정말 다양하게 데코레이션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너무 예쁘죠? 이제 마저 굳힌 다음 예쁘게 포장해 볼게요. 짠! 이렇게 상자에 담아서 예쁘게 포장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지 않나요? 만들기도 정말 쉽고 완성품 비주얼도 이렇게 훌륭하니까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딱일 것 같죠? 2월 14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도 영상 보고 열심히 만드셔서 주변에 따뜻함을 많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아직 르네초콜릿 구독 전이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달콤하고 맛있는 초콜릿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